미국이 새벽 3시에 사우디 패트리어트를 전량 뜯어갔습니다. 30조 원어치를 통보도 없이 이스라엘로 실어보낸 겁니다. 사막의 ATM이니까 어차피 다시 살 거 아니냐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패트리어트 계약 전면 파기, UAE가 따라붙었고 카타르와 쿠웨이트까지 동시에 등을 돌렸습니다. 70년간 쌓아온 미국 방산 독점 체제가 4분의 1 가격의 한국산 미사일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고라고 부르던 나라를 얕잡아 보다가 중동 전체를 잃어버린 미국의 참혹한 교훈.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사우디 방공망이 무너졌습니다. 25년간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산 방공 체계가 단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미국이 빼갔습니다. 사우디 하늘을 지키던 패트리어트 포대 전량을 새벽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이스라엘로 실어보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뒤 그 빈자리를 한국산 미사일이 채웠을 때 미국이 지른 비명은 이란 공습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파이살 알라시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국방안보 수석자문관. 계급은 대령이지만 직위는 왕세자 직속입니다. 왕세자님께서 무기 하나를 사시든 전투기 편대를 교체하시든 최종 보고서에는 반드시 제 도장이 찍힙니다. 25년간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제가 올린 보고서의 결론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산을 사십시오. 그것만이 사우디의 하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정확히 열흘이 걸렸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이란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부를 참수작전으로 제거했습니다. 워싱턴은 환호했죠. 하지만 이란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시간 만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란은 이 전쟁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반격은 미국이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1대에 2천만 원짜리 플라스틱 무인기를 수백 대씩 날려보냈습니다. 동시에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뒤섞어서 이란식 포화 전술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는 패트리어트가 있으니까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방공 미사일, 한 발에 84억 원짜리 요격탄. 저희 아버지 압둘라 알라시드 장군이 30년 전 걸프전 때 사우디 최초로 도입한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파이살, 사우디의 하늘은 미국이 지켜준다. 미국 무기를 사는 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드는 거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는 걸프전 당시의 낡은 군용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늘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자 저희 신념의 뿌리였으니까요. 그날 새벽, 제 전화기가 울렸을 때 저는 리야드 자택 서재에서 이란전 상황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7분. 발신자는 왕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파이살 자문관, 지금 즉시 왕궁으로 오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미국이 우리 패트리어트를 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이해한 뒤에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미군 수송기가 착륙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재를 나서면서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패트리어트 포대 앞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미국이 우리 하늘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프린스 술탄 기지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지 방공대대장 하산 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자문관님, C-17 수송기 4대가 활주로에 서 있습니다. 미군 공병대가 패트리어트 발사대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사전협조 요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겁니까? 미군 측에서 워싱턴 지시라고 합니다. 거부하면 동맹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손에 힘을 줬습니다. 30조 원입니다. 25년간 패트리어트 포대, 요격탄, 레이더 장비, 유지보수 계약까지 합치면 220억 달러를 이 나라가 미국에 바쳤습니다.
그 돈으로 사우디 전역에 깔아놓은 방공망을 한밤중에 몰래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궁까지 가는 17분 동안 전화가 3통 더 왔습니다. 동부 주바일 기지에서도 패트리어트가 빠지고 있다. 서부 제다 기지에서도 해체가 시작됐다. 킹 파드 기지의 사드 포대까지 이동 준비 중이다. 사우디 전역이었습니다. 미국이 사우디 땅에 박아놓은 방공 자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긁어가고 있었습니다. 왕궁에 도착했을 때 왕세자님의 집무실에는 이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와 있었습니다. 왕세자님의 표정은 제가 15년간 보좌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당혹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 서린 얼굴이었습니다. 파이살, 미국이 우리한테 한 짓을 정확히 보고해라. 왕세자님, 현재 시각 기준으로 사우디 전역 4개 기지에서 패트리어트 포대 전량과 사드 배터리가 해체 미판출 중입니다. 목적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사전협에 전무합니다. 왕세자님이 의자의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면 나는 동의했을 수도 있다. 이란전이라는 긴급 상황이 있으니까. 하지만 새벽에 몰래 빼간다. 25년 동맹국의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고 통보 한 통 없이 왕세자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국한테 전화해라. 왜 이러는 건지 들어봐야겠다. 그 전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2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미국 국무부 중동안보 담당 차관보 브래들리 콜먼. 저는 이 남자를 10년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우디 방산협력 회의 때마다 만났고 저녁 식사도 여러 번 했고 그의 딸이 결혼할 때 축하 선물도 보냈습니다. 그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새벽 4시 15분 콜먼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잠이 묻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저녁이었을 겁니다. 브래들리, 나야 파이살이야. 지금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 파이살. 콜먼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건 말이야. 대통령 직접 지시야. 이란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패트리어트 재고가 부족해. 이스라엘 방어가 최우선이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새벽에 빼가는 건가? 긴급 상황이니까 이해해줘. 어차피 재배치가 끝나면 다시 넣어줄 거야. 다시 넣어줄 거라고. 그럼 그 사이에 우리 하늘은 누가 지키나? 콜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웃음이 제 귀에 못을 박았습니다. 파이살, 솔직히 말할게. 이란이 지금 사우디를 공격할 가능성은 낮아. 이란은 이스라엘과 싸우느라 바쁘거든. 너희는 안전해. 안전하다고? 이란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우리가 있는데? 파이살, 너무 걱정하지 마. 필요하면 나중에 넣어줄 테니까. 그때 재배치 명목으로 방위비를 좀 조정하면 되지. 방위비를 조정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콜먼의 목소리에서 잠기가 빠지고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 우리가 중동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건 호의가 아니야. 비즈니스야. 빼가는 것도 비즈니스고 다시 넣어주는 것도 비즈니스야. 돌아올 때 방위비 3배를 받든 5배를 받든 어차피 너희는 낼 수밖에 없잖아. 대안이 없으니까. 제 손이 전화기 위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게 귓속에서 들렸습니다. 브래들리, 우리가 25년간 얼마를 줬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콜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상사처럼. 파이살, 내가 국무부에서 중동 담당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사우디는 사막의 ATM이야.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와. 무기 팔 때도 ATM, 육아 협상할 때도 ATM, 방위비 올릴 때도 ATM. 너희가 화를 내든 말든 결국은 돈을 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 대안이 없으니까. 사막의 ATM. 그 세 글자가 제 뇌리에 불도장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왕세자님을 봤습니다. 왕세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피커폰이었으니까요. 왕세자님의 눈에 불이 켜지는 걸 봤습니다. 차가운 불이었습니다. 파이살, 전화 끊어라. 저는 콜먼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브래들리, 내가 방금 한 말 잊지 마라. 뭐, 사막의 ATM이라고 했지. 기억해둬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왕궁 집무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왕세자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운 하늘에 지금 미사일 한 발 날아오면 막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세자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파이살. 25년간 미국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라고 했지? 220억 달러입니다. 왕세자님. 우리 돈으로 30조 원에 가깝습니다. 30조 원을 주고 산 게 뭐냐? 하늘의 방패를 산 겁니다. 그 방패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왕세자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30조 원을 주고 산 건 방패가 아니었어. 환상을 산 거야.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 그 환상이 새벽 3시에 수송기 타고 날아갔어. 왕세자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파이살, 대안을 찾아라. 미국 말고 미국이 아닌 하늘을 찾아라.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25년간 미국 무기만 사온 사람한테 미국 말고라니. 솔직히 그 순간에는 대안이 뭐가 있는지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란전이 아직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패트리어트가 사라진 사우디 하늘 아래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전에서 들려오는 실전 데이터가 제 머리를 한 대 더 때리기까지는 이틀도 안 걸렸습니다. 이란전 발발 10사흘째. 제 책상 위에 기밀 문서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주재 사우디 무관이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극비라고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란전 패트리어트 실전 교전 분석 보고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봤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이란이 투입한 드론 1대의 가격 약 2천만 원. 조립식 플라스틱 기체에 소형 폭약을 싣고 GPS로 날아가는 물건입니다. 이걸 잡기 위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몇 발 나갔는지 아십니까? 14발입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 한 발 가격이 600만 달러, 한화로 약 84억 원입니다. 14발이면 1176억 원입니다. 2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잡는데 1176억 원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란의 전술은 교활했습니다. 드론 수백 대를 먼저 날려보내서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포화시킵니다. 레이더가 드론을 추적하느라 과부하에 걸린 틈을 타서 진짜 탄도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패트리어트의 레이더는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표적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300개가 한꺼번에 날아오면 우선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구분하는데 수초가 걸리고 그 수초 사이에 진짜 위협이 방어망을 뚫고 들어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전체 요격률 47%. 47%라고요? 전 세계가 믿어온 세계 최강의 방공 미사일. 미국이 97%라고 자랑해 온 바로 그 미사일의 실전 성적이 47%였습니다. 절반도 못 맞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만 따로 떼어봐도 65%였습니다. 10발 날아오면 3발은 뚫린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사무실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뜨거운 햇살이 사막 위에 아지랑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 지금 패트리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었어도 47%밖에 못 막습니다. 우리가 30조 원을 주고 산 건 대체 뭐였습니까? 바로 그때 제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문관님, 레이시온의 마크 셰퍼드 부사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리야드에 와 있다고 합니다. 마크 셰퍼드. 레이시온 중동 영업 총괄 부사장. 30년간 중동에 패트리어트를 팔아먹은 세일즈맨입니다. 이빨이 하얗고 악수가 세고 양복에서 항상 비싼 향수 냄새가 나는 남자. 저는 이 남자한테 25년간 수조 원어치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잠시 후 셰퍼드가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여전히 깔끔했고 미소도 여전히 넓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파이살, 오래간만이야. 이런 시국에 직접 와야 할 것 같아서. 마크, 당신들이 우리 패트리어트를 전부 빼갔잖아. 뭐하러 온 거야? 셰퍼드가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레이시온 로고가 찍힌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러 왔지. 파이살, 우리가 이해해. 지금 불안할 거야. 그래서 특별 제안을 가지고 왔어.
특별 제안이라. 패트리어트 PAC3 MSE 차세대 모델이야. 기존보다 요격 범위가 20% 넓어졌고 다중 표적 대응 능력도 강화됐어. 사우디 왕실을 위한 특별 가격으로 15% 할인해 줄게. 저는 셰퍼드를 봤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우리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고 와서 새 미사일을 팔겠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크, 방금 이란전 실전 데이터를 봤어. 셰퍼드의 미소가 0.5초만 흔들렸습니다. 그 0.5초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 전체 요격률이 47%라며 드론 하나 잡는데 14발이 나간다며 이게 세계 최강 미사일의 실전 성적이야. 셰퍼드가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영업 본능을 되찾았습니다. 파이살, 실전 환경은 테스트와 다르잖아. 이란의 포화 전술이 예상 밖으로 고도화돼 있었고 드론 물량이 워낙 많았어. 그건 어떤 방공 시스템이든 마찬가지야. 어떤 시스템이든 마찬가지라고? 그럼 너희가 97%라고 광고해 온 건 뭐야? 그건 통제된 환경에서의 수치고 실전은 다르지. 그러면 처음부터 실전에서는 47%밖에 못한다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97%라길래 30조 원을 줬잖아. 셰퍼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파이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대안이 뭐가 있어? 러시아 S-400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중국 건 신뢰가 안 되고 결국 미국 아니면 살 데가 없잖아. 그 한마디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무조건 사라. 콜머니 한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사막의 ATM.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온다. 이 사람들은 전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돈만 많고 멍청한 나라라서 어차피 미국 거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셰퍼드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한마디를. 그나저나 파이살, 요즘 한국이 중동 쪽에 미사일 팔겠다고 돌아다니던데. 천궁이인가 뭔가. 웃기지 않아?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미사일을 팔아.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가?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셰퍼드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셰퍼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만든 장난감을 중동 사막에 갖다 놓겠다고? 사우디 왕실이 그런데 돈을 쓸 리가 있나? 걱정 마. 결국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어. 셰퍼드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셰퍼드가 뿌리고 간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갑자기 역겨웠습니다. 25년간 맡아온 냄새인데 처음으로 역겨웠습니다. 대안이 없다. 그 말이 사실일까요? 정말 미국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걸까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라시드 알마크툼, UAE 국방부 차관.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료였습니다. 파이살, 나야 라시드. 형, 무슨 일이야? 너희도 패트리어트 빼앗겼지. 우리도 빼앗겼어. 이스라엘한테 다 갖다 줬더라. 형도요? 응. 그런데 파이살, 나 한 가지 알려줄 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 한국이요? 그래. 한국. 삼성 만드는 나라. 거기서 방공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야. 우리 실무진이 벌써 접촉했어. 한번 봐봐. 후회 안 할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UAE가 이미 접촉하고 있다고? 한국 미사일을. 셰퍼드가 아시아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는데 솔직히 반신반의였습니다. 하지만 왕세자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대안을 찾으라고. 미국이 아닌 하늘을 찾으라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두 글자를 쳤습니다. 천궁. 엔터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뜬 숫자 하나에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격률 97%. 포대 가격 3억 5천만 달러. 패트리어트의 4분의 1점. 이게 말이 돼. 미국이 97%라고 거짓말한 숫자를 한국은 진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제 인생과 사우디의 하늘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UAE 라시드 차관의 전화를 끊고 저는 이틀 동안 천궁2에 대한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영어로 된 논문, 방산 전문 매체 기사, 한국 국방부가 공개한 시연 영상까지 전부 뒤졌습니다. 파면 팔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포대 가격 3억 5천만 달러. 패트리어트가 12억 달러 이상인데 4분의 1도 안 됩니다. 미사일 한 발 단가 150만 달러. 패트리어트 한 발이 600만 달러인데 4분의 1입니다. 요격 거리 40에서 50km. 패트리어트 PAC-3와 거의 동급. 요격 고도 20km. 실용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옵니다.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4분의 1이라고? 세상에 그런 게 있습니까? 뭔가 하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의심했습니다. 25년간 미국 무기만 봐온 사람의 습관이었죠. 라시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천궁투 자료를 봤는데 숫자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이 가격에 이 성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보라는 거야. 라시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내 같은 반응이었어.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가 무슨 미사일이냐고. 그런데 우리 실무팀이 한국에 다녀와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내가 읽다가 의자에서 일어났어. 뭐가 그렇게 충격이었는데요? 가서 직접 봐. 내가 말로 해봤자 안 믿을 거야. 하나만 미리 알려줄게. 한국 사람들이 너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을 거야. 뭔데요? 가면 알아. 전화를 끊고 왕세자님께 보고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건의했고 왕세자님은 즉시 승인하셨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파이살, 속지 마라. 미국한테 30조 원 속은 거 한 번이면 됐다. 눈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로 검증해라. 감정으로 사지 마라. 알겠습니다. 왕세자님. 3일 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리야드에서 인천까지 9시간. 수행원 3명과 사우디 방공사령부 기술장교 2명을 대동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심이 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뿐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기본 자료를 읽었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사우디의 45분의 1점, 자원이라고는 사실상 없는 나라. 7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나라가 미사일을 만든다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공항이 깨끗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우디 수행원 중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야드 공항보다 낫네요. 저도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이 깨끗한 거랑 미사일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마중 나온 차량이 저희를 서울 시내를 거쳐 방위사업청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도심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 있는 교통.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속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빠르고 말하는 것도 빠르고 도로 위 차들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리야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위사업청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살짝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건물이 생각보다 소박했거든요. 레이시온 본사에 갔을 때의 화려한 로비, 대리석 바닥, 벽면 가득 걸린 미사일 모형과 무기 사진들. 그런 걸 기대했는데 방위사업청은 그냥 깔끔한 정부 청사였습니다. 응접실도 작았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가 나왔습니다. 잔도 작았고요. 레이시온에서는 크리스털 잔에 와인이 나왔는데 그리고 강민수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군복이 깔끔하게 다림질돼 있었지만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악수를 했을 때 손이 거칠었습니다. 서류만 만진 손이 아니라 장비를 직접 만진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파이살 자문관님, 먼 길 오셨습니다. 강민수입니다. 방위사업청 해외수출협력국을 맡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셰퍼드처럼 넓은 미소를 짓지도 않았고 콜먼처럼 어깨를 펴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분했습니다. 강 소장님, 천궁투에 대해 듣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반신반의입니다. 당연하시죠.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숫자만 보면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그 솔직함에 살짝 놀랐습니다. 보통 무기 팔려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의 단점은 절대 먼저 말하지 않거든요. 셰퍼드는 패트리어트의 문제점을 한 번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서해안 사격장에서 실사격 시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란식 포와 전술을 상정한 혼합 표적 요격 훈련입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잠시 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스크린에 천궁2의 개발사가 떴습니다. 강민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저는 점점 자세를 고쳐 앉게 됐습니다. 천궁2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한국은 90년대에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현금 대신 군사 기술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S-300 방공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미국이라면 절대 넘겨주지 않았을 기술을 러시아의 빚을 지렛대 삼아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 기술을 그대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전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15년간 독자 개량을 했습니다. 레이더 체계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고 유도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짰습니다. 미사일 추진체도 국산화했고 탐색기까지 자체 개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시작했지만 완성품은 100%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 기술은 들어가 있습니까? 강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산 핵심 부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면 어디든 팔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미국 수출 통제를 안 받는다고?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팔지 말라고 하면 못 팝니다. 부품 하나 교체하려 해도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장나면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레이시온이 아니면 수리가 안 되는 구조로 만들어놨으니까요. 그게 미국식 비즈니스입니다. 한 번 사면 평생 종속되는 구조. 강민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자문관님, 저희는 기술 이전을 합니다. 사우디에서 원하시면 현지 생산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우디 기술자분들이 직접 정비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레이시온한테 기술 이전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3번. 3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기밀 기술이라 불가합니다. 그게 미국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기 발로 찾아와서 기술을 열어주겠다고? 왜 기술 이전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기술 주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만들 텐데. 그러면 더 이상 한국한테 안 사도 되잖아요. 강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객을 찾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라시드 형이 말했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을 거라고. 이거였구나.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 25년간 미국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서해안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우디의 건조한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해안가 절벽 위에 관측소가 있었고 그 아래 넓은 벌판에 발사대가 3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하윤 박사를 만났습니다.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에서는 방산 분야에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이살 자문관님, 저는 정하윤입니다. 천궁2 체계통합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시연을 제가 총괄합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작았지만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허세가 아닌 진짜 자신감. 자기가 만든 물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 박사님, 오늘 시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정하윤이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표적은 3가지를 혼합했습니다. 첫째, 이란식 저가 드론을 모사한 소형 무인기. 둘째, 순항 미사일 형태의 중고도 표적. 셋째, 단거리 탄도미사일 모사체. 이 3가지를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다른 고도로 날립니다. 이란이 실전에서 쓰는 포화 전술과 같은 조건입니다. 패트리어트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전술이었습니다. 드론으로 레이더를 포화시키고 그 틈에 미사일을 날리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총 몇 발입니까? 표적 12발입니다. 3차례에 걸쳐 4발씩 동시에 올립니다. 12발 동시 다발. 이건 꽤 빡빡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패트리어트로 이 시나리오를 돌리면 요격탄이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이란전 데이터에서 본 것처럼 발사대 옆에 기술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병사들과 연구소 점퍼를 걸친 연구원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우디나 미국 시연회에서는 장군들이 VIP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구경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직접 발사대 쪽으로 걸어가서
계기판을 확인하고 기술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을 자기 손으로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발사 대기. 관측소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점 발사. 굉음이 사격장을 울렸습니다. 하얀 연기가 치솟으며 천궁2 요격탄이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동시에 반대편 해상에서 표적탄 4발이 올라갔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른 고도. 상공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발 전부 공중에서 격파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2파 발사. 다시 4발. 이번에는 드론형 저고도 표적 2발과 탄도미사일 모사체 2발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가장 힘들어하는 조합입니다. 저고도 드론의 레이더가 끌려가면 고고도 탄도탄을 놓치거든요. 하늘을 봤습니다. 천궁2의 레이더가 4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요격탄이 연속으로 발사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전부 격파. 표적 파편이 바다로 떨어지며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마지막 제3파. 발사. 이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모사체 3발에 순항미사일용 표적 1발. 가장 까다로운 조합이었습니다. 관측소의 모니터에서 레이더 화면이 실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4개의 점이 각기 다른 궤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요격탄 발사. 첫 번째 격파, 두 번째 격파, 세 번째가 살짝 빗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 요격탄이 궤적을 수정하며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관측소에서 짧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4번째도 격파. 12발 중 12발 격파. 요격률 100%.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2 다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하윤 박사가 관측소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늘 결과는 12발 전탄 요격입니다. 누적 실사격 요격률은 97%입니다. 오늘만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의 평균치가 97%입니다. 97%. 미국이 걸프전 때 거짓말로 만들어낸 바로 그 숫자를 한국은 진짜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을 겁니다. 정 박사님. 이란전에서 패트리어트가 드론 포화 공격에 취약한 이유가 레이더 과부하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천궁2는 어떻게 해결한 겁니까? 정하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술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에 열기가 실렸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하면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우선순위로 추적합니다. 2천만 원짜리 드론이든 탄도미사일이든 레이더 자원을 같은 비중으로 잡아먹어요. 그래서 드론 수백 대가 날아오면 레이더가 포화됩니다. 그러면 천궁2는요? 천궁2는 표적 분류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탐지 단계에서 표적의 크기, 속도, 레이더 반사 면적, 비행 궤적을 분석해서 위협 등급을 자동으로 매깁니다. 드론은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소한의 레이더 자원만 할당합니다. 진짜 위협인 탄도미사일에 레이더 자원을 집중시키는 거죠. 패트리어트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정하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경쟁사 험담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설계 기반이 80년대입니다. 그때는 드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하드웨어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더 모듈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궁2는 처음부터 드론 시대를 상정하고 설계한 겁니까? 네. 저희가 개발을 시작한 시점이 이미 드론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부터 포화 공격 대응을 핵심 요구 조건으로 넣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천궁2가 싼 게 아니라 패트리어트가 낡은 거였습니다. 80년대 설계의 소프트웨어만 덕지덕지 붙인 미국산과 21세기 전장 환경을 처음부터 반영한 한국산. 가격이 4분의 1인 게 당연했습니다. 새 차가 중고차보다 싼 게 아니라 중고차의 수리비를 지나치게 붙인 거였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행원이 물었습니다. 자문관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25년간 잘못된 물건을 산 것 같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빙빙 돌았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 84억 원 대 천궁2 한 발 21억 원. 요격률 47% 대 97%. 기술이전 불가 대 기술이전 가능. 미국 기술자만 수리 가능 대 자체 정비 가능. 어떤 항목을 봐도 천궁2가 앞섰습니다.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짐 한쪽에 작은 가죽 파우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넣어 다니는 파우치입니다. 해외 출장 때마다 가지고 다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버지의 군용 수첩, 낡은 계급장, 그리고 걸프전 때 찍은 사진 한 장. 파우치를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압둘라 알라시드 장군의 걸프전 일기입니다. 표지가 달아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이 수첩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라 소중히 간직만 했을 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늘 입으로 전해 들었으니까요. 패트리어트가 스커드를 막아냈다는 영웅담. 오늘 밤은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아랍 필기체가 빼곡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쓴 글씨라 거칠고 삐뚤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 리야드 기지. 오늘 밤 첫 교전. 스커드 경보가 울렸다. 미국 기술진이 패트리어트를 가동했다. 두 발 발사. 상공에서 폭발이 보였다. 미국 장교가 요격 성공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봤다. 폭발이 너무 높은 곳에서 일어났다. 스커드의 탄두가 아니라 동체 파편에 맞은 것 같다. 진짜 탄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기록. 오늘도 스커드가 왔다. 패트리어트 세 발 발사. 미국 쪽에서는 레이더에 요격 표시가 떴다고 했다. 하지만 아침에 시내를 돌아보니 스커드 잔해가 주택가에 떨어져 있었다. 건물 두 채가 무너졌다. 사상자가 나왔다. 이거는 미국 측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요격 성공으로 기록됐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기록. 의문이 커진다. 스커드 미사일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자체적으로 분해되는 경우가 많다. 동체와 탄두가 분리되면서 파편이 흩어진다. 패트리어트가 그 파편을 맞추면 레이더는 뭔가를 격파했다고 기록한다. 하지만 정작 탄두는 살아서 떨어지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은 레이더 기록만으로 요격 성공을 판정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건가? 페이지를 넘기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기록. 미국이 발표한 패트리어트 요격률이 97%라고 한다. 나는 이 숫자를 믿을 수가 없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다르다. 패트리어트가 발사될 때마다 하늘에서 뭔가 터지기는 한다. 하지만 그것이 스커드의 탄두인지 동체 파편인지 레이더만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미국은 터지기만 하면 전부 성공으로 집계하고 있다. 97%가 거짓말이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마지막 페이지로 갔습니다. 날짜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에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쓰셨을 겁니다. 파이살에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마 나를 따라 군인이 되겠지. 아니면 군과 관련된 일을 하겠지. 내가 패트리어트를 사우디에 들여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 97%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나는 말하고 싶었다. 거짓말이라고. 내 눈으로 본 것은 다르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했으니까. 미국 무기를 사지 않으면 사우디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그게 30년간의 후회다. 아들아, 무기를 사는 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는 거다. 그 무기가 진짜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숫자를 믿지 마라. 내 눈으로 봐라. 내 손으로 만져봐라. 그리고 거짓이면 멈춰라. 내가 하지 못한 걸 내가 해다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수첩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이 뜨거웠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97%를 봤습니다. 진짜 97%를요. 아버지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숫자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로 만들어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동시에 쏴도 전부 격파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보고 싶었던 진짜 방패를요. 수첩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세 글자를 쳤습니다.
GAO 패트리어트.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걸프전 종전 후 독립적으로 조사한 결과 패트리어트의 실제 스쿼드 요격률 9%, 97%가 아니라 9%였습니다. 10발 쏘면 9발은 빗나간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97%는 레이더가 뭔가를 탐지하면 전부 요격 성공으로 둔갑시킨 숫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에 쓴 그대로였습니다. 30년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그 거짓말을 믿고 30조 원을 바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천장을 봤습니다. 서울 호텔 방의 하얀 천장이 리야드 사무실 천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강민수 소장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천궁2가 정말 사우디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지, 사막의 50도 고온에서 모래바람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할 겁니다. 왕세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으로 사지 마라. 눈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로 검증해라. 하지만 한 가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30년간 판 건 미사일이 아니라 거짓 약속이었다는 것.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거짓 약속 대신 진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 다음 날 오전, 방위사업청에서 기술 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민수 소장과 정하윤 박사, 그리고 한국 측 기술진 5명이 동석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까다로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왕세자님 말씀대로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해야 하니까요. 정 박사님, 사막 환경 적합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우디는 여름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갑니다. 모래 폭풍도 잦습니다. 천궁2가 이 환경에서 정상 작동합니까? 정하윤이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천궁2는 영하 32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52도는 현재 사양을 약간 벗어나지만 냉각 모듈을 보강하면 대응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가 UAE 쪽과 접촉하면서 이 문제를 이미 검토했습니다. 모래 폭풍은요? 레이더 모듈에 방진 필터가 내장돼 있고 미사일 캐니스터는 밀봉형입니다. 모래 폭풍 환경에서의 내구성 시험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모래 폭풍 환경에서 72시간 연속 가동 후에도 레이더 성능 저하가 3% 이내라는 데이터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사우디 기술 장교 아흐메드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수치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패트리어트의 경우 미국이 블랙박스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핵심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잠겨 있어서 사우디 기술진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고장나면 미국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수리에 최소 2주가 걸립니다. 전시의 2주를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천궁2는 어떻습니까? 강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블랙박스 없습니다. 소스 코드를 포함한 전체 기술 문서를 이전합니다. 사우디 기술진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고 하드웨어 수리도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강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문관님, 저희가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기술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미국한테 사면 블랙박스로 옵니다. 고장나면 미국 기술자 불러야 합니다. 부품도 미국한테서만 사야 합니다. 저희도 그 답답함을 알아요. 그래서 직접 만든 겁니다. 그 답답함을 다른 나라한테 줄 생각은 없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이 사람은 셰퍼드와 정반대였습니다. 셰퍼드는 고객을 종속시키는 구조를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강민수는 그 종속을 끊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건 제가 가장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패트리어트 핵심 부품 중 한국산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수와 정하윤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정하윤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미국 측 기밀이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핵심 전자, 부품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모듈의 갈륨 비소 반도체, 적외선 탐색기의 이미지 센서, 신호 처리 칩 등이요. 상당 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정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개된 부품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하면 47% 내외로 추정됩니다. 47%. 패트리어트의 핵심 부품 절반 가까이가 한국산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파는 미사일이 한국 없이는 만들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12억 달러에 파는 패트리어트의 부품 절반을 한국이 만들고 있고 그 한국이 같은 성능의 미사일을 3억 5천만 달러에 파겠다는 거군요. 강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강민수와 단둘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강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한국은 어떻게 이걸 만든 겁니까? 자원도 없고 면적도 작고 주변에 위협이 많은 나라가 이런 기술을 어떻게 독자적으로 완성한 겁니까? 강민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방위사업청 건물 너머로 서울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머리 위에는 늘 위협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든 바다 건너에서든 누가 지켜주겠거니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직접. 짧은 말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사우디는 25년간 미국이 지켜주겠지 하고 기대하며 30조 원을 바쳤습니다. 한국은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걸 알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이틀 뒤 리야드 사무실에서 왕세자님께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왕세자님, 천궁2는 진짜입니다. 성능은 패트리어트 동급 이상이고 가격은 4분의 1이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도입을 건의합니다. 왕세자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승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 무기를 버리고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왕세자님은 그걸 이미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님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보고를 올린 바로 그날 밤 브래들리 콜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전에 사막의 ATM이라고 비웃었을 때의 느긋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날카롭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파이살, 한국에 갔다 왔다면서? 소식이 빠르군요. 뭐 하러 갔어? 우리 업무상 필요한 방문이었습니다. 콜먼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웃음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파이살, 솔직하게 말할게.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 사우디 관계에 심각한 결과가 따를 거야.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야. 심각한 결과라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우디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 공유가 제한될 수 있어. F-15 전투기 정비 지원도 재검토 대상이야. 방위비 분담 구조도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겠지. 그건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야. 미국 무기 체계는 하나의 네트워크야. 패트리어트를 빼면 전체 시스템의 호환성이 깨져. 한국 미사일은 미국 지휘 통제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돼.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인터페이스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콜먼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습니다. 파이살, 내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정치의 문제야. 사우디가 미국 방산 시장에서 이탈하면 의회가 가만 안 있어.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전면 금지 법안이 나올 수 있어. 저는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브래들리,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우리가 25년간 미국한테 220억 달러를 줬어. 30조 원이야. 그 돈으로 패트리어트를 샀어. 근데 그 패트리어트를 너희가 새벽에 몰래 빼갔잖아. 사전 통보도 없이. 그게 동맹이야? 그건 긴급 상황이라. 그리고 이란전에서 패트리어트 요격률이 47%야. 우리가 30조 원 주고 산 미사일이 절반도 못 막아. 그것도 동맹이야? 콜먼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패트리어트 핵심 부품의 47%가 한국산인 거 알아?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레이더 모듈의 반도체, 적외선 센서, 신호 처리 칩. 전부 삼성이랑 SK에서 나와. 미국이 한국 부품 없이는 패트리어트를 만들지도 못해. 그런데 그 한국이 같은 성능의 미사일을 4분의 1 가격에 팔겠다고 해.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고 해. 너라면 어디서 사겠어? 콜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파이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우디가 미국 없이 하루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
너희 공군이 F-15 몰잖아. 해군은 미국산 함정이야. 정보도 미국한테서 받아. 한국 미사일 산다고 그 전부가 해결돼. 저는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브래들리, 너희가 우리한테 해온 짓을 정리해 줄게. 30조 원어치 무기를 팔아놓고 기술 이전은 한 건도 안 해줬어. 고장나면 미국 기술자 불러야 해서 수리비로 또 돈을 뜯었어. 가격은 너희 맘대로 올렸어.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지? 사막의 ATM이라고 했지. 그건 내가 좀 흥분해서. 아니야. 내 본심이었어.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 미국은 급하면 동맹국 하늘에 구멍을 뚫어놓고도 방위비를 올려받으려고 해. 이스라엘이 우선이고 사우디는 뒷순이야. 한국한테도 같은 짓을 했잖아. 사드 전량 빼갔다면서. 통보도 없이. 콜먼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이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한국 무기를 사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뒤이어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마크 셰퍼드, 레이시온 부사장이었습니다. 콜먼이 셰퍼드한테 연락한 게 분명했습니다. 파이살, 이렇게 하자. 셰퍼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쾌했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MSE 최신형, 정가에서 35% 할인해 줄게.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도 재협상할 용의가 있어. 한국 건 잊어. 실전 검증도 안 된 물건이잖아. 마크, 25년간 기술 이전 한 번도 안 해주더니 이제 와서 35% 깎아준다고? 시장 상황이 변했으니까. 시장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너희가 들통난 거지. 97%가 거짓말인 걸 우리가 알아버렸으니까. 셰퍼드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영업톤을 되찾았습니다. 파이살, 실전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이란전 환경이 특수했어. 포화 전술은 어떤 방공 체계든 어려워. 그런데 천궁2는 그 포화 전술을 상정한 혼합 표적에서 97%를 찍었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마크,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뭔데? 패트리어트 레이더 모듈에 들어가는 갈륨비소 반도체 어디서 나와? 셰퍼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에서 나오지. 적외선 센서는 SK에서 나오고 신호 처리 칩도 한국산이야. 너희가 우리한테 12억 달러에 파는 미사일의 부품 절반이 한국산이야. 그 한국이 3억 5천만 달러의 완제품을 파는데 내가 왜 너한테 12억을 줘야 하지? 셰퍼드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마크, 사우디는 더 이상 ATM이 아니야. 그 버튼 더 이상 안 눌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미국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라시드 알 마크툼이었습니다. UAE 차관. 파이살, 나야. 좋은 소식이야. 뭔데요, 형? 우리 UAE가 천궁2 도입을 공식 결정했어. 카타르하고 쿠웨이트도 같이 갈 거야. 사우디도 합류할 거지? 등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왕세자님 최종 결제가 남았습니다. 서둘러. 우리 넷이 같이 가면 미국도 함부로 못해. 단독으로 가면 각계 격파당하지만 내 나라가 동시에 가면 미국이 전부를 적으로 돌릴 순 없어. 라시드 형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우디 단독이면 미국이 집중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가 동시에 한국을 선택하면 미국은 중동 전체를 잃는 겁니다. 70년간 쌓아온 방산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왕세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에 리야드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에 하늘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30조 원짜리 거짓 약속이 그 하늘 아래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분의 1 가격의 진심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왕세자님께 최종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사우디 방공 체계의 구조적 전환 미국 의존에서 자주 방위로. 아버지의 수첩이 서랍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입을 열겠습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하지 못한 말을, 거짓 약속을 거짓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왕궁 집무실.
왕세자님 앞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78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밤새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우디 방공 체계의 구조적 전환 미국 의존에서 자주 방위로. 왕세자님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저는 서서 핵심을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왕세자님, 패트리어트와 천궁2의 전면 비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패트리어트 한 개 포대 12억 달러 이상. 천궁2는 3억 5천만 달러. 4분의 1도 안 됩니다. 요격탄 한 발 기준으로도 패트리어트가 600만 달러, 천궁2가 150만 달러. 역시 4분의 1입니다. 둘째, 성능입니다. 이란전 실전에서 패트리어트 전체 요격률은 47%입니다. 천궁2는 실사격 훈련에서 97%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식 포와 전술을 상정한 혼합 표적에서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표적이 12발 전탄 격파. 셋째,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은 25년간 기술 이전을 단 한 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방식으로 잠가놓고 고장나면 미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습니다. 한국은 소스코드를 포함한 전체 기술 문서를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우디 현지 생산 공장 건설과 자체 정비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넷째, 공급망 독립성입니다. 패트리어트는 미국 수출 통제를 받습니다. 미국이 팔지 말라고 하면 부품 하나도 못 구합니다. 천궁2에는 미국산 핵심 부품이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 수출 통제와 무관하게 운용 가능합니다. 다섯째, 아이러니입니다. 패트리어트의 핵심 전자 부품 47%가 한국산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12억 달러에 파는 미사일의 부품 절반을 한국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왕세자님이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으셨습니다. 미국이 반발하면? 반발할 것입니다. 이미 콜먼 차관보가 동맹 관계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F-15 정비 지원 제한, 정보 공유 축소, 무기 수출 금지 법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왕세자님이 보고서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파이살, 미국이 우리한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나?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입니다. 사우디를 잃으면 미국 방산업계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우디만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 내 나라를 동시에 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왕세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리야드의 아침 햇살이 왕궁 정원 위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야자수 그림자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파이살. 예, 왕세자님. 내 아버지, 선왕께서 미국과 동맹을 맺으신 이유가 뭔지 아나? 사우디의 안보를 위해서입니다. 맞아. 안보를 위해서였어.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야. 사우디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무기를 산 거야. 그런데 그 무기가 못 지키는 걸 알았어. 새벽에 빼가기까지 했어. 그러면 답은 간단하지 않나? 왕세자님이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사면 되는 거야. 왕세자님, 최종 결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궁 집무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5초, 10초, 천궁2 도입을 승인한다. UAE, 카타르, 쿠웨이트와 공동으로 진행해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이름이 사우디, 무기 구매 승인서에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기까지는 48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미국한테 전해라. 빼갈 테면 빼가라고.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고. 그날 오후 콜먼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협박이었습니다. 파이살, 아직 늦지 않았어. 한국 계약을 철회해. 패트리어트 가격을 40% 깎아줄게.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기술 이전도 검토할 수 있어. 40% 할인에 제한적 기술 이전. 25년간 한 푼도 안 깎아주고 기술 이전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던 미국이 이제 와서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브래들리. 늦었어. 뭐, 25년 전에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평생 미국 고객이었을 거야. 기술을 나눠주고 공정한 가격에 팔고 동맹을 동맹답게 대했으면. 근데 너희는 우리를 ATM으로 취급했잖아.
돈만 뽑아가면서 기술은 안 주고 비싸게 팔고 급하면 빼가고. 그러면서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비웃었지. 파이살. 이제 대안이 생겼어. 그리고 그 대안은 처음부터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불렀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뒤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4개국 국방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산 천궁2 방공 미사일 체계의 공동 도입을 결정하며 한국과의 방산 기술 협력을 전면 확대한다. CNN이 속보로 달렸습니다. 빨간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중동 4개국 미국산 방공 체계 대체 결정. 한국산 미사일 대규모 도입.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레이시온 주가가 하루 만에 14% 폭락했습니다. 로키드 마틴도 8%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긴급 성명을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콜먼은 그 주에 차관보직에서 경질됐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막의 ATM이라고 비웃었던 사람의 말로였습니다. 셰퍼드는 레이시온에서 물러났습니다. 30년간 중동에서 패트리어트를 팔아온 세일즈맨이 한국 미사일 한 방에 자리를 잃었습니다. 아시아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미사일에 미국이 70년간 쌓아온 중동 방산 독점 체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2억 달러짜리 거짓, 약속 위에 세워진 왕좌가 3억 5천만 달러짜리 진짜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 서명식은 한 달 뒤 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강민수 소장이 왔습니다. 정하윤 박사도 함께였습니다. 서명식장에서 강민수와 악수를 했습니다. 여전히 거친 손이었습니다. 강 소장님, 감사합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할 건 저희 쪽입니다. 자문관님이 한국을 믿어주셨으니까요. 믿은 게 아닙니다. 확인한 겁니다. 제 눈으로 보고 데이터로 검증했습니다. 강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평소에 과묵했던 사람의 얼굴에 조용한 자부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난 뒤 정하윤 박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 박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천궁2를 개발하는 15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정하윤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을 때요. 패트리어트 핵심 기술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러시아한테서 기초 기술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직접 개발해야 했습니다. 레이더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새로 짜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유도 장치 시험에서 연속 실패하던 시기에는 팀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정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이 안 주면 직접 만드는 수밖에요. 블랙박스로 막으면 블랙박스가 필요 없는 걸 만드는 수밖에요. 15년이 걸렸지만 결국 만들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서명식장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리야드의 저녁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국 3만 6천 달러, 일본 3만 3천 달러. 구매력 기준으로는 한국이 6만 5천 달러로 일본의 5만 달러를 30% 가까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사우디의 45분의 1점, 자원이라고는 사실상 없는 나라. 7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 그 나라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거부한 기술 이전까지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강민수와 정하윤이 각각 다른 말로 똑같이 해줬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서 직접 만들었을 뿐입니다. 누가 지켜주겠거니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나라. 블랙박스로 막으면 블랙박스가 필요 없는 걸 만드는 나라. 15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사우디는 25년간 남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30조 원을 주고 미국의 거짓 약속을 샀습니다. 그 약속이 새벽 3시에 수송기를 타고 날아갔을 때 우리 하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조용히 진짜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봐줄 때, 아무도 인정 안 해줄 때 그냥 준비했습니다. 미사일을 만들었고 반도체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 일본을 추월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는 거다. 그 무기가 진짜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지 반드시 확인해라. 거짓이면 멈춰라. 아버지 멈췄습니다. 거짓 약속을 사는 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찾았습니다. 미국이 97%라고 거짓말한 숫자를 한국은 진짜로 만들어냈습니다. 12억 달러짜리 거짓 약속 대신 3억 5천만 달러짜리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블랙박스 대신 기술 이전을 선택했습니다. 고객 대신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맑아서 별이 유난히 밝습니다. 그 하늘을 이제부터 한국산 미사일이 지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진짜 약속을 하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자원도 없고 면적도 작지만 아무도 안 도와줘서 직접 만들고 블랙박스로 막으면 블랙박스가 필요 없는 걸 개발하는 나라를요. 25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을 그 나라 사람들이 해줬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를 찾는다고요. 30조 원짜리 거짓 약속이 사막에서 불타는 동안 4분의 1 가격에 진심이 하늘을 지켰습니다. 세계는 이제 그 차이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 왕실 안보자문관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서 직접 만들고 블랙박스로 막으면 블랙박스가 필요 없는 걸 개발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뜨거워지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